저 사람들은 좀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쉽게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한 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팅쌤입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어메이징 토커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지금 2024년 7월 기준으로 6,500번 이상의 수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50분에 $28입니다. 처음에 어메이징 토커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영어랑 중국어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원어민 선생님들처럼 한국어를 잘 하는데 한국어 분야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좀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쉽게 돈 벌고 싶다라는 마음에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원어민이니까 내가 한국어를 제일 잘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한국어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온라인 한국어 선생님뿐만 아니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다양한 다른 외국어 선생님들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티칭에 대한 책도 쓴 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크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어 관련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는 2만,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저는 한국어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한국어로 돈을 버는 사람일까요? 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첫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 보자. 내가 잘하는 건 한국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또 가르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저는 뭔가 저만을 바라보고 진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한국 문화나 한국 K-팝 드라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짜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넘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 가볍게 이 일을 시작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라고 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사명감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의 마인드 세팅이 달라지니까 저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이 좀 못 알아들으면 좀 답답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선생님 마인드가 딱 세팅이 되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대로 그들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계속 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올릴 때도 올려가면서도 기존 학생들 관리를 잘 하면서 그 학생들이 계속 재수강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재수강을 하고 그리고 또 수업료가 올라갈수록 신규 학생들이 쌓이면서 지금의 $28의 수업료까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저는 희생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학생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고 아니면은 수업 외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학생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하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성장을 이끌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고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마인드가 세팅이 된 다음부터는 정말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이 됐어요. 제가 선생님 마인드가 세팅이 됐던 게 또 저는 뭔가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12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2부터 시작을 했던 학생들이 나중에 제가 수업료를 올리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2로 했던 학생들은 그대로 $12로 두고 계속 그 학생들이 재구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재구매하면은 제 노출이 올라가거든요. 프로필 노출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신규 학생들까지 계속 유입이 되는 그 사이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2로 수업하는 학생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학생은 다 $10대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초반에 했던 학생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에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 70에서 80% 정도는 지금의 가격 $28의 수업료로 계속 수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28로 수업료를 설정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업을 잘 하고 있는 거는 비단 수업료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서 좀 장기적으로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을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저만의 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온라인 튜터들의 멘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가 2020년이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 뭐 돈 벌려고 시작을 했지만 학생들을 보면서 좀 더 선생님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고 좀 더 사명감과 좀 더 뭐라고 하죠? 자부심이 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멘티들이 또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들을 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써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완전 슈퍼 루키였거든요. 완전 잘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우와 어떻게 하시는 거지? 좀 보니까 좀 학생들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24달러, 20달러 이상으로 올리고 학생들이 안 들어올 땐 15달러로 확 낮춘 다음에 학생을 또 끌어모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 이런 방법은 진짜 아니다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업료예요. 이렇게 수업료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5년차 때 동안 티칭을 하고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가장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수업료예요. 수업료는 한번 내리면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 학생들이 이 선생님 20달러대였는데 15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네? 그러면 당장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또 수업료를 올릴 거잖아요? 그때 그 학생은 수업 사기 싫어져요. 왜냐면 또 언젠가는 다시 할인해서 내릴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해요? 구매를 하지 않아요? 재수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은 학생도 점점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수업료 변동이 왔다 갔다 되는 선생님일수록 그냥 학생도 그냥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사실 결국에는 한번 수업료를 내린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선생님은 원래 기존에 20 몇 달러대의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15달러 선생님에 불과한 거예요. 또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메이징 토커에서 멘토링에 대한 시스템이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이 뭐냐면 2,000달러가 되면 멘토가 돼요. 그리고 멘토들이 또 다른 신규 선생님들을 키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업을 잘 하게끔 만들면 그 선생님들 수입의 4%에서 4.5% 정도가 내 수익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제 아래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받는 돈이 아니고 어메이징 토커에서 보너스로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또 오류를 범해요. 제가 처음에 멘토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동안은 엄청나게 멘토링에만 집중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수업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야지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수업을 좀 소홀히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5년차 정도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멘토도 한계가 있어요. 어메이징 토커는 기본적으로 멘토 플랫폼이 아니고 어학 플랫폼이에요. 말 그대로 멘토로서 돈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결국에는 선생님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해서 계속 수업료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선생님이 좀 수업 수익이 떨어질 수 있어요. 2,000달러,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1,000달러, 500달러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다시 관리를 해서 또 다시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는 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간에 다시 올리려면 정말 힘들긴 해요. 그래서 초반부터 어떻게 해야지 계속 이 수업 수익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업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올려야 된다. 가격을 올리면서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멘토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멘토보다는 티칭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부터가 티칭을 좀 잘하고 있어야 다른 선생님한테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년 동안 멘토링을 거의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다시 멘토링 하고 있기는 해요. 이 멘토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신규생들을 또 만나고 또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초심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항상 멘토링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하지도 않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거쳤던 시행착오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에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멘토링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소규모로 가거든요. 소규모로 그룹화해서 좀 구조화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온라인 티칭에 대한 전자책의 저자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모든 제 인사이트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 할 때도 제 인사이트를 그냥 다 퍼줘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게 정확한 멘토링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멘토링 할 때든 아니면은 저희 전자책에서든 제 그냥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공유해요.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수업 교재들도 제 멘티들한테 사실 다 공유를 해요. 그리고 FAQ를 만들어서 진짜 제가 좀 주옥 같은 것들, 모든 선생님들, 모든 신규 선생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그 자료가 있어요. 그것도 다 보내드리면서 미리미리 다 모르는 것들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내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엑기스는 빼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보편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인사이트를 주든 정말로 내 모든 거를 다 드려도 하시는 분은 한정적이에요. 딱 이런 거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개울가에 데려가서 물 여기 있어요. 이거 먹으면 목마른 게 사라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그 물을 마시는 거는 그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그 장소에 데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로 제가 말했던 거를 다 흡수시켜서 실행하시는 분들이 티칭까지,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 저랑 함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크리에이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수익의 다각화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어요. 진짜로 제가 플랫폼 안에만 갇혀 있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싶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스타, 틱톡, 뭐 유튜브를 다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거 아시죠? 한국어에 관련된 크리에이터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한국어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는 많이 나와요. 여기 딱 1, 2, 3, 4, 5, 6, 7, 8, 90, 100, 1000만. 그걸 제가 하나씩 읽어요.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는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어떤 진짜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더 잘 살리시는 분들이 와서 1, 2,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진짜 그분들이 진짜 조회수가 더 훨씬 폭발해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현타가 왔거든요. 나는 그들이랑 다르게 해야 된다. 나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티칭 인사이트를 제 컨텐츠에 녹이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계속 많이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수업하다 보면 알잖아요. 학생들한테 이 마시다 있죠? to drink. 마시다. 현재형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맛있다. 맛있다 이래요. 맛있다가 뭐야? 마시다는 현재형이 마셔요잖아요. 그런데 막 마시다 어디서 들어봤다? 아, 맛있다? 그래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를 말해요. 약간 이런 것들, 이런 포인트로 컨텐츠를 만드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공감을 해서 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냥 컨텐츠 만드는 거에만 목적을 뒀다면 저는 금방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SNS를 활용해서 제 기존 학생들을 돕는 데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것들을 나 이거 가지고 콘텐츠 만들게, 이걸로 복습해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또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복습을 하게끔 하는 영상들을 또 만들었고, 또 학생들이 또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막 글 쓰고 이러면서 제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해당 학생의 국가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외국인들이 저한테 빨리 들어와서 크리에이터로서도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숙제도 냈거든요. 제가 어떤 뭐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아니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을 달기. 그렇게 숙제를 내주면 질문 있어요? 바로 댓글 달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요. 그러면 수업 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계속 한국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줘서 저의 티칭에도 결국에는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학생이랑 이렇게 SNS 팔로워를 맺어놓으면은 학생이 제 수업하는 거를 까먹어요. 한국어 수업하는 걸 어느새 까먹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 학생들이 맞다, 나 수업해야지 라는 게 막 인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수업을 안 했던 학생들은 다시 수업 예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SNS를 하더라도 한국어 선생님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결국에는 이렇게 큰 시너지 효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결이 비슷해요.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 학생에 대한 거, 그리고 티칭 퀄리티와 학생 관리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쌓이고 쌓여서 저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함께 하실 분들은
댓글 주세요. 댓글 주시고 아니면 이 아래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 통해서 들어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멘토링을 해드릴게요.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짜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정말 이렇게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